목동은 한 4년 됐나? 여기 온 지 5년 됐나? 뭐 그렇게 어쨌든 사회문화를 선택한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선택을 했죠. 선택은 잘하셨어요. 모든 과목보다 생명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제가 20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생각들이냐면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기 사회문화 해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해본 사람들? 네. 수능 시험을 봤을 거잖아요. 시간이 다 모자르죠? 그죠? 엄청 모자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아는 줄 알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뭐냐면,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다 풀 수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 합리화죠. 평가원이 왜 시간을 정해놨겠어요? 시간 내에서 문제를 풀라고 정해져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사회문화를 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보면 다 이렇게 좀 가르쳐 놓으면 6월달에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9월달에 훅 가라앉아. 왠 줄 알아요? 6월달에 이제 나 사회문화 됐어.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해요. 딴 과목 해요. 그리고 이때 다시. 그럼 다른 과목이 또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간 내 문제를 못 푸는 게 이 사회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들어요. 연식 오래됐잖아. 강의 경력도 오래됐을 거 아니야. 내 선배들이 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라고 잔소리, 꼰대의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3들 한 과목만 준비하면 최저 맞출 수 있으니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들이 이런 얘기들이 좀 미안한데 재수하는 큰 이유가 최저를 못 맞춰서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예요. 들어요, 내 얘기. 재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재수 안 하려면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한 과목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해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 버리세요. 수험생활 동안은 이 정도면 되겠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재수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고개 숙이지 마세요. 잘못한 거 아니니까. 우리 입시제도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자기 할 일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할 일들을 꾸준히 열심히 해내면 분명히 좋은 성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꽃길을 걸었어요. 우리 집도 나중에 제가 1일 1설을 하는데 그중 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집은 친일파 이런 것들도 있고 비행기에서 전 여친 만난 썰, 한라산에서 여친이랑 헤어진 썰, 군대에서 과자 안 먹는다고 쳐맞은 썰, 여러 가지 썰이 많습니다. 1일 1설, 무조건 잠 올 때 고개가 꺾일 때 한 번쯤 해줍니다. 그때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꽃길을 걷다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집이 엄청 망해요. 그래서 강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몇 살처럼 보여요? 사회 배우고 있잖아. 사회성을 길러야 돼? 얘기해봐요. 20대 초반. 아유, 20대 초반이래. 나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했다니까? 고마워요. 어쨌든, 20대 초반, 아유, 좋다. 이따가 제가 20대 초반 얼굴 보여줄게요. 제 얼굴을 보여줄게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실패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학원 하다가도 망했고, 와이셔츠 장사 하다가도 망했고, 사업을 하다가 많이 말아먹었어요. 지금도 물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출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출판사 대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책이 너무 밀렸다고 내 책을 지금 안 준 거예요. 나쁘죠. 난 사장인데. 그래서 대표가 조금만 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요. 제가 사과할게요. 네. 어쨌든 다음 주에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책을 같이 받아볼 거고요.
어쨌든 그 실패라는 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년 이렇게 힘든 고개를 한번 넘어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뒤늦게 실패해서 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내면 되는 거예요. 해내서 내년에는 좋은 꽃길만 걸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꼰대라서 잔소리가 많네요. 그럼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나는 개념 도표 다 해줄 거예요. 도표 제 시그니처예요. 우리 조교쌤한테도 물어봐도 돼요. 도표가 달라요. 제가 누구보다도 도표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표 수업은 못 듣더라도 개념 수업을 못 듣더라도 도표 수업은 꼭 신청해서 한번 결석을 했을 때 들어야 돼요.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절대로 도표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쉽게 도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개념하고 뒤에서 도표할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테스트를 보겠죠. 테스트를 보고 오늘 시바새끼라고 있어요. 시바새끼예요. 하나가 그게 과제장이에요. 시바새끼가 욕하는 게 아니고 쉽고 빠른 삼시세끼라는 삼시세끼처럼 숙제하자.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은데 해설도 열심히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저랑 스킨십을 많이 해야지 스킨십이 이런 거 말고 대화를 많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랑 친해질수록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 여러분들을 내 새끼로 만들어서 끝까지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1차 집단이 될 거예요. 1차 집단 뭔지 모르죠? 아는 사람들은 있을 거야. 사회문화 해봤으면 Whole Personal Relationship. 나 전공자라. 사회학 석사. 가방끈 좀 길죠? 그래서 전공자라 저는 5개념 없을 겁니다. 5개념도 어떤 5개념인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내용들 왜 그게 5개념인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짬바가 되잖아. 내가 이 학원에서 이런 얘기 그렇지만 나이 제일 많을걸? 20대 초반? 네. 그래요. 그래서 개념들을 공부하고 도표 공부하고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누가 돈 내줘요? 부모님이 내주시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들의 성적, 숙제도 내야 되겠죠? 낸 거, 그 다음에 평균 점수, 등수 이게 다 가요. 근데 조교쌤한테 잘 보이세요. 까방권 한 장이 나가요. 까방권 한 장이 있어서 그 한 장, 숙제 안 해왔을 때 집에 가서 잔소리 들을 수 있잖아. 문자 갔으면. 숙제, 과제의 유무가 써져 있는데. 근데 너는 시험을 너무 못 봤어. 공부를 안 해갖고 너무 못 봤어. 그럼 또 한 장. 혹시 알아? 우리 못생긴 조교 선생님이 내가 맨날 못생겼다고 놀리거든요. 두 장 줄지? 나한테 잘 보이지 마. 모든 이 숙제와 시험은 조교쌤이 관리하실 거야. 그러니까 조교쌤이랑 친해지라고. 조교쌤이 마음이 열려서 잘해줄 거야. 근데 맨날 쓰면 안 돼. 조교쌤도 맨날 봐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진행을 이렇게 할 거고요. 저는 이 수업 다음이 영통이라 저기 좀 멀어요. 근데 여기 5시에 끝나잖아요. 한 5분 전이나 10분 전에 제가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도착을 할 수 있거든요. 6시 반에 딱 도착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도 할 수 있고 일찍 좀 오셔갖고 점심시간이라 전 일찍 와요. 일찍 오니까 3층이나 4층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4층에 아니면 신청을 해놔요. 우리 오픈 채팅방 만들 거거든요. 그럼 뭐 거기다 질문을 올려도 되고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간다는 거 장문의 문자가 가요.
뭐 오늘 졸았다 그러면 오늘 누구누구가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안해요. 나도 애 키우는 입장이라. 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뭐 다음 시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브로셔 봤어요? 제 브로셔 봤나요? 있어요. 브로셔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올해 나온 수강평만 넣어놨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이 이거였어요. 도표가 쉬워졌어요. 이 얘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표가 껌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도표 때문에 시간 말리는 것들은 없애줄 거예요. 이건 제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따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새로운 면모의 도표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알겠죠? 예. 우리 방학 동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좀 해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생기게 해치진 않죠? 예. 그래서 오늘은 되게 좀 가볍게 갈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주제예요. 어려운 주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오늘 배우는 게 사회학적 개념이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사회와 기관, 지위, 역할 행동, 역할 갈등까지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엄청 헷갈리는 부분들이고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사회 집단, 다음 시간에 배울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사회조사 방법론이라고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하고 문화 파트가 또 어려워요. 문화 파트는 받아들일 땐 쉬운데 문제 풀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것고 네 번째로 사회학적 개념이 좀 어렵거든요. 이런 킬링 포인트부터 먼저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문화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방법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문화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해요. 양이 적으니까. 모든 탐구 중에 가장 양이 적은 게 사회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문화를 할 때 다 한 것 같은 느낌들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 한 것 같은 느낌들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만심을 가지는 순간 사회문화는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랑 와서 공부하죠. 그러면 오늘 복습 1시간 정도 하세요. 도표가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공부 조금 하셔야 될 거야. 그러고 나서 하루를 날 잡아서 숙제 같은 것들을 해결을 하세요. 딱 일주일에 2번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나 만났을 때 다른 날 하루 2시간 정도 자리 잡아서 하는 거. 그리고 꾸준히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제가 수강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야, 따로 공부할 생각 하지 말고 쭉 따라와. 그냥 컬이 따라와. 제가 그건 약속할 거예요. 인강보다 더 많은 자료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 되면 저 모의고사 좀 주세요. 쌓여있는 모의고사가 얼마나 많겠어. 뭐 교육과정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어도 다 비슷해. 바뀌어도 비슷한데 이 정도 근데 모의고사 막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사설 모의고사 철컹철컹이잖아. 내 후배 청솔에서 대성 모의고사 나눠줬다가 한 편당 700만 원씩 물어줬어. 그럼 나눠주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버릴 거예요. 분리수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리수거장에서 갖고 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복사를 잘못했는데. 이해돼요? 분리수거장 저거 뒤에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냥 하나씩 분리수거 해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건 시대인재 컨텐츠 좋아요. 근데 사용란은 풀지 마세요. 너무 자의적이고 조금 문제가 많아요.
거기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인재 컨텐츠는 팔아야 되니까 어렵게 내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쓸데없이 이상한 문제들을 냅니다. 모르는 것처럼. 그럼 개념이 흔들려 버려요. 저는 가장 평가원적으로, 가장 수능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모의고사. 그리고 제가 뭐 자랑질 또 해도 돼요? 제가 대성 출제하거든요. 덕후. 작년에 오르비에서 욕 먹었어요. 도표 문제 같은 번호 333 냈다가. 왜 같은 번호 냈냐고. 어떤 새끼가 났는데 도표를 같은 번호로 333, 10번, 15번, 20번을 333으로 냈다고. 아니, 지네들이 못 맞춘 거를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번에 그래서 제가 빡쳐갖고 5번 점수 문제가 2문제 나올 거거든요. 점수 문제 어렵습니다. 점수 문제 2문제 나올 거고 도표 문제 3문제에서 5문제잖아요. 오. 그럴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바꿔요. 번호를 바꿔갖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우연의 일치였어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내가 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한 편밖에 안 내요. 1년 동안. 근데 뭐 차라리 나는 덕후가 낫다. 이투스가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 이투스도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려고 하면 제가 나눠드리는 모의고사들 이렇게 같이 접근해서 푸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고3들 내신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신, 사회문화 내신. 내리시고요. 내신 준비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교과서 갖고 오면 문제를 빵빵빵빵빵 던져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신도 내신 기간 되면 조교쌤한테 선생님 저 이거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뭐 내신 문제 한 300문제 드리면 될까요? 300문제면 다 풀 거예요? 아니 500문제? 드릴게요. 그건 뭐 어려워. 그래서 내신 문제도 드릴 거니까 하시고 문제가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10바 푸는 것도 힘드실 겁니다. 10바 이거 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있는데 그거 갖고 가서 푸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시면 과제장을 내시는 거예요. 10바 내시고 그걸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10분은 시험을 보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갈 거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나 이런데 저는 쉬는 시간에 밖에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꼰대 잔소리는 그만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저는요 필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판서를 하는 이유, 물론 도표는 띄워놓고 합니다. 근데 판서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판서를 하고 필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 차이 나요. 여러분들 맨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영어 단어 외우잖아요. 눈으로 엄청 외우고 시험만 통과하면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쪽이더라. 여기 50쪽에 보시면 필기 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거 10바 말고 거기 필기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써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뭘 배울 건가 한번 봅시다. 오늘은 사회학적 개념이라는 사회학적 개념, 사회학에서 쓰이는 개념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이 부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는데 사회화의 의미, 화의 의미, 그 다음에 종류, 두 번째 사회화 기간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위, 역할, 행동, 역할, 갈등 이런 것들을 배워서 같이 갈 거예요.
개념이니까 개념 의미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 의미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 뭐냐면 사회문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그 예시만 외우게 돼요. 예시만 외우면 다른 예시가 나왔을 때 적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시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사회화 들어가 볼게요. 자, 사회화의 의미들 한번 볼까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 가치관, 생활 양식, 할 양식 등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하거나, 내면화한다는 거 별 말 아니야. 내가 갖는다는 얘기야. 내면화하거나 또는 학습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사회화하는 중이에요. 저랑 지식을 받아서 사회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대화를 하고 있죠. 아니요.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듣고만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사회화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양식들을 배우는데, 어렸을 때 밥 먹는 방법, 화장실 가는 방법 누구한테 배우죠? 부모님한테 배우죠. 네. 제가 아까 삶이 힘들었다고 얘기했죠. 정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삶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거든요. 밖에 나가서 잘못하지 마라. 내 욕 먹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모방과 동일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그 아파트 8층에 사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띠띠띠띠띠 하고 들어가잖아요? 문이 열려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놈이 막 뛰어와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이 급한 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내가 타기도 전에 닫힌 버튼을 빡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진짜 급한가? 그래서 몇 층에 사시지? 그런데 14층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8층이니까 먼저 내릴 거 아니에요. 내리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기도 전에 닫힌 버튼 막 누르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 한번 쫙 열린 다음에 닫힌 버튼이 먹는 거잖아요.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 이상하네. 너무 급한가? 생각을 했어요. 다음번에 만나도 그 다음번에 만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학생이 1층에서 탔는데 나는 지하에서 타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봤는데 14층이야.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에 아저씨께서 14층을 누르고 느긋하게 뒤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배운 사회화가 아닌데 이거는? 부부끼리도 사회화를 해요. 모방과 동일시를 해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리는데도 안 눌러요, 닫힘을. 이상하다. 이 집 내가 잘못 배웠나? 현실은 예외가 존재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 옆라인 아저씨였나 봐. 다른 아저씨가 14층 누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사회화라는 거야. 별게 없어요. 이런 어떤 행동들이 사회화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거 있겠죠. 어렸을 때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저는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면 보상해줘. 금융치료 해드려요. 네. 숙제를 하기 싫은데 숙제를 하면 금융치료 해드려요. 뭐를 통과하면 금융치료 해드려요.
요번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드론 1급 자격증을 땄거든요. 예. 공부를 잘 못해갖고 그거라도 시키는데 몇 번 떨어졌는지 아세요? 11번.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문제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던데 어쨌든 예. 붙어갖고 사줬어요. 컴퓨터 모니터를 바꿔줬어요. 게임용으로. 비싸더라. 예, 어쨌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런 게 사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생활과 윤리를 하게 되면 쿨리, 미드 이런 사람들 사랑에 관한 것들 사랑에 대한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어쨌든 쿨리라는 분이 사회화를 거울자아 또는 영상자아 듣기만 해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물론 여러분 그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수능에 안 나오는데 쿨리는 거울자, 영상자로서 사회화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회화학을 전공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사람들의 행동 패턴들 결과로 나타난 행동학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재밌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거울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남성의 80%들이 이런데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요. 거울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아. 혹시나 나중에 결혼을 하셔갖고 여학생들 남자가 거울 쳐다보고 샤워하고 거울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자뻑에 빠져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아닌 척하지 마. 남학생들 대부분 그런 거 다 알아 내가. 그게 원래 원시 시대부터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물가에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도 생각할 필요는 없어. 내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재밌어요. 심리학보다 더 재밌어요. 니네 심리학 하면 심리 테스트 하는 것 같지? 아니야. 뉴런,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이런 거 배워. 그러니까 사회학 저 때문에 진로를 바꾸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회학과가 없어진대요. 꼭 사회학 선택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쿨리가 영상자를 어떤 식으로 사회화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했냐면 이런 거래요. 여러분들 거울 언제 봐요? 거울 밖에 나갈 때 보지 않아요? 네. 집에 있을 때 잘 안 보지 않아요? 거울? 뭐 집에서도 막 이렇게 봐요? 거울 공주? 거울 왕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31일 날인가? 제가 어제 개강을 했거든요. 방학을 지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수능이 끝난 방학이니까 하루 이틀 정도겠네요. 안 씻고 있었어요.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너 언제 씻었어? 물론 방을 따로 쓰기 때문에 언제 씻었어? 그러길래 어제 그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씻었 좀. 거울 좀 봐봐. 너 어떤 모습인가? 수염 이렇게 돼 있고 막 머리 떡져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씻었죠. 근데 밖에 나오려고 제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오진 않았죠. 거울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사회화라는 것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대요. 뭐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거울처럼 나를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 내가 어떤 행동을 내면화해 나가는가, 그런 것들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미드라는 학자는 일반화된 타자와 중요한 타자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이때는 영유아기의 사회화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타자는 뭐야? 영유아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은 가족이에요. 부모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모방과 동일시를 통해서 사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화된 타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정 배고파. 분위기 이상하죠 지금? 정정 이뻐? 미안해요. 나도 50살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따당하기 딱 좋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이유는 내가 아닌 제3자의 자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제3자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걸 배워나가는 거래요. 그게 일반화된 타자라고 얘기해요.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거울자와 영상자, 일반화된 타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회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시가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들을 한번 볼까요? 네, 사회화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런 사회화가 발생이 돼요. 평생에 걸쳐서 사회화가 발생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지금 사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작년에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될, 강사로서 은퇴를 준비할 시간이잖아요. 진짜 50살이야. 안 믿어지겠지만. 믿고 있구나. 근데 이 중장비를 배우려고 학원을 끊어놨어요. 못했잖아? 네. 시험을 못 봤어요.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월화수목 금토일 일하거든요. 시간표 월화수목 금토일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핑계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는 꼭 따도록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사회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평생에 걸쳐서 사회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대와 환경에 따라 사회화의 내용, 양식이 다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생활 양식들은 어느 시대나 환경,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회화와 제가 어렸을 때의 사회화는 정말 다를 거예요. 제가 고향이 어디냐면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읍리 1660번지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어딘지 잘 모르죠. 저 끝에 지금 차를 타고 몰고 가면 6시간밖에 안 걸리는 섬이에요. 네. 대단하죠? 섬에서 올라와서 이 정도 했으면.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을 올라왔거든요.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올라왔어요. 당연히 놀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은 뭐 등치가 크지만 그땐 되게 왜소하고 깡말라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보다 발육도 늦었어요. 키가 작았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이름 뭐예요? 놀리겠죠. 선생님들조차도 놀리는데. 그 다음 사투리 쓰겠죠. 사투리, 지금 저 사투리 안 쓰죠? 이거 나 이따가 배우겠지만 탈사회화와 재사회화가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제가 3학년 말에 왔는데도 놀림 받았는데 4학년 올라갔을 때 정말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출석을 처음 부르잖아요. 정정? 누구니?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정정? 쌍정? 정제급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선생님이 놀리기 시작하니까 애들도 같이 막 그러면 쌍정이래 정제급이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얼굴 시뻘게 졌죠. 그래서 근데 내가 말을 하는데 사투리를 쓰잖아. 지금 사투리도 잘 못 써요. 엄마 만나야지 패치가 돼요. 네. 그래서 사투리를 쓰잖아. 그러니까 막 웃고 막 놀리죠. 맨날 싸우고 맨날 쳐맞았어요. 당연히 쳐맞을 수밖에 없어. 키가 작으니까 쳐맞을 힘도 약하고 쳐맞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어느 날 학기 초였어요. 엄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마당으로 책하고 가방 갖고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당으로 책하고 가방 갖고 나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 지르셨어요. 교과서가 타기 시작해요. 무릎 꿇고 비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학교 갈게요. 제발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그냥 서서 다 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 그날 회사도 안 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정아 학교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근데 엄마 책이 없어요. 요즘은 사물함 같은 그때는 사물함 같은 거 없으니까 다 메고 다녀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책 저기 사놨다. 그럼 봤는데 헌책이야. 새 책이 아니야. 학기 초니까 새 책이어야 되는데 헌책이야. 그것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1년 동안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책을 갖고 다닌다는 게. 그래서 제가 20대가 된 후에 엄마랑 얘기를 했죠. 어머니는 왜 저에게 사회화를 그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묻진 않았겠죠. 엄마 그때 왜 내 책 태웠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놀림받는 거 다 알고 있었고 네가 잘 버텨내 주길 바랬다. 근데 엄마도 화도 나고 엄마가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제대로 학교 생활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엄마가 헌책방을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장 잘 쓰여진 필기가 잘 돼 있는 책들을 골라서 그걸로 내 책을 만들어준 거야. 초등학교 때 뭐가 있겠어. 거기 나온 거 읽기만 해도 잘한다 할 거 아니니. 우리 때는 문제집 학원도 없었는데 전과라는 거 하나 있었는데 전과는 갖고 다니지 못하는데 책에 다 써져 있는데 그랬대요. 근데 지금 오면 어떻게 돼? 아동학대로 철컹철컹이야 우리 엄마. 그렇게 하면 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이렇게 재밌게 가려고 그러는데 표정들 다 내가 이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드릴까요? 카메라로 찍어서 표정들 다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가려고 그러는데 오 별로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화의 종류. 자, 사회화의 종류에 먼저 첫 번째는요, 1차적 사회화가 있어요. 원초적 사회화라고 할 수 있죠. 원초적 사회화라고 할 수 있어요. 1차적 사회화라고 얘기하면 기초적인 인성이나 생활 양식들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 여기 왼손잡이가 안 보이네요. 오늘은 왼손으로 글씨 쓰는 친구들 많죠. 저 왼손잡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쓰고 있겠죠. 얼마나 처맞았게요. 어렸을 때 오른손으로 안 쓰고 왼손으로 글씨 쓴다고 처맞았지. 지금까지 못 고친 게 있어요. 밥 먹을 때 젓가락질을 못 해갖고 왼손으로밖에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오른손으로 물론 요즘은 조금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집에서 왼손으로 밥 먹으면 밥도 뺏겨봤고요.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참 힘든 삶을 살았죠. 살 수 있겠어? 그 시대로 가면? 그런 것들이 1차적 사회. 이 1차적 사회화라고 해서 거창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배워야 하는 예의범전들, 생활 양식들, 그런 것들, 가족에게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1차적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차적 사회화를 볼까요? 2차적 사회화. 얘는요, 전문적 지식, 이런 것들 또는 기술. 되게 거창해 보이죠? 거창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제2외국어를 배우거나 영어를 배우거나 또는 지금 사회문화를 배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2차적 사회화예요. 그냥
쓰다 보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어렸을 때 배우는 그런 것들이 1차적 사회화구나. 그래서 원초적 사회화라고 부르구나. 그리고 2차적 사회화는 전문적 지식 등을 배우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뭐냐? 얘기 사회화라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자, 얘기 사회화라는 거 개념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을 가져가는데 미래에 속할 집단이 요구하는 사회화, 미래에 속할 집단이 요구하는 사회화를 얘기사회화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미래에 속할 집단이라는 거겠죠. 미래에 속할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기사회화는 아직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속할 집단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사회화인지 그냥 사회화인지 구분할 때는 뭘로 구분해야 돼? 문장 속에서, 문맥 속에서 내가 미래에 속할 집단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한 면들이에요.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사회화랑 얘기사회화의 차이는 뭐예요? 앞으로 속할 집단들이 문맥상에 존재를 한다면 그건 얘기사회화야. 그런데 그냥 배워나가고 있다고 하면 그건 그냥 사회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가 있겠죠. 뭐가 있냐면 제사회화라는 것들이 있을 거야. 제사회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얘는요, 송인기 이후에 사회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다. 얘는 보통 탈사회화랑 비슷하게 나타나요. 같이 나타나요. 비슷한 게 아니고 같이 나타나요. 저 사투리 써요? 경상도 사투리 안 쓰죠? 뭐 블루베리 스무디 이러지 않잖아요. 제가 저 서울 사람이에요 이러지 않잖아요. 저 서울 사람이고요. 블루베리 스무디 잘 마셔요. 이렇게 잘 얘기하죠. 저는 갖고 있던 언어를 어떻게 했어? 버리고 서울말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야? 버리는 걸 탈사회화라고 그러고 다시 배우는 것들을 재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면 얘기사회화 뭐가 있냐?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은 OT를 갈 거예요. OT 대학에 가서 이제 OT를 갈 건데 OT는 뭐 하는 거야? 앞으로 입학을 해서 대학생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배우러 가는 거죠.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안 들어도 돼. 니네 가서 배우는 거 뭐 있어? 근데 저는 OT를 안 갔어요. 친구들과 얘기사회화를 했어요. 어차피 거기서 배우나 여기서 배우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제가 OT 갔을 때 유의할 점들을 알려줄게요. 저는 OT를 안 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어떤 아이가 맨날 이름이 안 불리우는 거예요. OT 걔 있잖아 걔. OT 할 때 꽐라대는 있죠. 꽐라대갖고 조금 힘들게 했던 그 친구의 이름은 한 학기 동안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OT 걔 있잖아 걔. 이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 아이의 개와 꽐라의 개 이걸 다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 걔 OT 개 아니야? 이름이 그거였어? 이렇게 나온다고. 조심해라. 얘기사회화를 위한 얘기사회화를 하고 가야 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개념을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런 게 있다? 뭐냐면
얘랑 다 똑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합격을 했지만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학생이 아니야. 회사에 합격했지만 회사원이 되기 전에 회사 생활을 배워나가는 거 회사원이 아니야. 요즘 대기업에서는요, 이 일주일 동안 신입사원 연수를 하는데 10%를 자른대요. 그 일주일 동안 생활을 보고. 그럼 그 사람은 합격은 했지만 그때까지 합격이 된 게 아니겠네요? 어쨌든 회사 생활을 배우기 위한 것들은 신입사원 연수가 이런 예기사회화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네. 신병훈련. 아, 춥다, 오늘. 아우, 우리 친구들, 거기 파카도 없어. 엄청 추워. 아, 바람 숭숭 들어와. 아, 요즘은 뭐 좋아졌겠지. 예. 제가 이등병 때, 전 26개월 군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2개월 남겨놓고 여자친구 도망갔어요. 바람나서. 2개월 남겨놓고. 그 얘기도 있어요. 썰 있으니까 기대해요. 어쨌든. 우리 군대를 가면 군인인 것 같죠? 아니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가면 연예인들이 훈련소에 가갖고 몇 번 훈련병 누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몇 번 훈련병 누구 계급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계급을 가져야지만 군대예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얘는 예기사회화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사회화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사회화.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 다 까발리네 지금. 앞으로도 1차 집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 소개를 되게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노인의 평생교육. 노인의 평생교육. 이런 것들. 이게 뭐다? 노인의 평생교육도 제사회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대요.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 80세 가까이 되셨거든요. 8번의 강산의 변화. 그리고 정보사회로 갈수록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게 되죠. 그러면 시대가 변하게 되면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될 거예요. 저도요, 스마트폰을 2012년도에 샀어요, 처음으로. 근데 스마트폰이 나온 게 2010년이거든요. 스마트폰을 사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학원을 할 때였는데, 중요한 학부모님한테 상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울렸잖아. 그래서 눌렀어요. 그 전까지 피처폰을 누르면 받아지잖아요. 눌렀어요. 안 받아줘. 또 막 이렇게 눌러봤어요. 안 받아줘.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약속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빨리 차를 몰고 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전화 어떻게 받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전화기로 전화를 딱 걸더니 봐요. 이렇게 엄청 쪽팔리더라고요. 저도 조금 힘들어요. 요즘 카메라 저것도 제가 조교 선생님들이 6년 동안 있던 조교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인강에 가셔갖고 여기서 수업하세요. 제 제자가. 제 조교 실장이었던 분이. 윤재준 선생님이라고. 추천 많이 해주세요. 1학년들 추천 많이 해주세요. 잘해요. 그리고 작년에 계시던 분은 유학 가버렸어요. 잘 돼서 좋긴 한데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런 거 잘 못하거든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제사회화 중이에요. 우리 아버지 있죠. 우리 아버지 핸드폰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있잖아. 이거 여는 거 뭐라고 그래요? 폴더블 폰? 맞나?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핸드폰 스트리밍조차도 못해요. 그래서 깔아드리고 이거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 문자도 꿈이 뒤숭숭하시면 새벽 4시에 문자를 보내요. 꿈이 안 좋다. 조심해라. 그리고 돈을 붙여드리면 고맙다.
건강하여라. 이게 끝이야.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야.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못 보셔. 그게 다행이야. 근데 이상한 유튜브 안 보시니까 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되게 잘하거든요. 게임도 하시고 저보다 핸드폰을 더 잘하세요. 나 인터넷 쇼핑 배운 지 3년밖에 안 돼. 그것도 일탈에서 나와요. 왜 인터넷 쇼핑을 안 하게 됐는지 일탈 이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원래 서울 사시다 가셨는데 시골에서 계속해서 재교육, 그 노인의 평생 교육을 수강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세요. 악기도 새로 배우셨고요. 바리스타가 되셨어요. 커피도 배우셔갖고. 대단한 엄마야, 우리 엄마. 그런데 우리 아버지, 엄마 게임하고 있어. 고스톱 치고 있어요. 고스톱 치고 있으면 옆에서, 그거 내라. 그러면, 그리고 고스톱 치세요. 그거 내라니까. 그럼, 그러다 쌌어. 싸는 게 뭔 줄 알아요? 이렇게, 똑같은 게 잘못됐어. 잘못되면, 봐라! 우리 아버지 말투가 이래요. 봐라! 그 봐라! 뭐, 그럼, 진짜. 그 저쪽 가서 다시 하세요. 그럼 또 찾아가셔갖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럼 배우라고 얘기해도 안 배우세요. 싫대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가 변하면서 자기 집단이 변화에 요구하는 사회화가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적응하기 위한 것들이 재사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걸로 얘기해 볼까요? 이민자 교육. 이민자의 이민자 교육. 자, 이민을 갔어요. 세상 모두 문화는 다릅니다. 이민을 가기 전에 그 나라를 공부하는 거,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얘기사회화가 될 거야. 문맥상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민을 갔는데 그 사회의 문화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재사회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아들 큰일 났어. 우리 아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 근데 영국에서 이렇게 핸드폰 맡기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핸드폰 던질지도 몰라. 왠 줄 알아? 영국에서는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런 거 배워야 된다고. 이민을 간다면 나는 갈 생각이 없지만 뭐 그렇다는 거야. 이런 게 재사회화야. 또 대표적인 이민자의 이민자 교육이 이런 세터민 교육 있죠. 세터민 탈북자 교육들 있죠. 그런 교육들이 이러한 재사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세터민들이 들어오면 국정연수원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간첩인지 아닌지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같은 동네에서 넘어온 사람한테 대면을 시켜요. 그래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활 자금들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얘기해요. 그것들이 이민자의 이민자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재교육, 직장 내 재교육, 이런 것들도 재사회화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나왔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참고하자는 거예요. CF는, 선생님의,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 이런 것들이 재사회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면 쉽게 구분하는 방법들을 알려줄게요. 쉽게 구분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일단 집단 소속 또는 지위 획득, 얘는 전이야. 얘는 후야. 그러니까 집단 소속이나 지위 획득이 되지 않고 집단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얘기사회화가 되는 거고요. 집단 소속이 돼서
지위를 획득하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집단 나오고 지위 나오고 역할 나오고 역할 행동 나오고 역할 갈등이 나올 거야. 이때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집단이 있어야 지위가 나오는 것이고 지위가 있어야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켜서 보지 못하면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습니다. 집단이 주는 게 지위예요. 같은 말일 수도 있어 이게.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건데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교육을 받죠. 그러면 지위를 획득한 것이죠. 그 지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교육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제4회화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개 한 개 실수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회문화는 실제로 실수 싸움이에요. 내가 놓쳤네? 이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막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풀다 보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실수 안 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우리 내 새끼들이 모두 다 1등급을 맞는 거? 그래서 맨날 기도해요. 네.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나 기독교인데 영어만 빨리 따는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왜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되냐? 여러분들도 잘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점수가 누구 점수야? 내 점수야. 내 점수 잘 맞으려고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배울 게 사회화 기간이에요. 앞에서 배운 1차적 사회화, 2차적 사회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잘 배워갔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1차적 사회화 기간, 원초적 사회화 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1차적 사회화가 일어나는 것이 1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초적 인성, 그 다음에 생활 양식 이런 데를 배우는 거 어디일까요? 가족이겠죠. 그리고 또래 집단이겠죠. 여기서 또 꼰대 잔소리를 한번 할 겁니다. 이제 사회문화를 배우다 보면 사회문화라는 게 내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에 접목이 될 거야. 접목이 되면 선생님 이거는 이건가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문화 병이라고 그래요. 이거 전염병이에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평가원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애매한 걸 내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앞으로 1차적 사회화 기간이 나오면 가족 또래 집단밖에 없는 겁니다. 가족 또래 집단밖에 없는 거예요. 친척은요. 그래 맞아. 하지만 안 나와. 절대로 낼 수 없어. 친척이 기술 가르쳐 줄 수도 있지. 그럼 가족은요? 가족도 기술 가르쳐 줄 수 있지. 아니라고 이거. 이렇게 가다 보면 문제 그러면 이제 끝이야. 이걸 버려야 돼요. 사회문화가 42점에서 딱 멈춰요.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니까 조심하세요. 호암마마보다 무섭습니다. 아니. 코로나보다 무섭습니다. 네,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이 2차적 사회화 기간. 얘네들은 모두 다 뭐냐면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미안해요. 여기다 사회화의 내용 먼저 써야 되는데 오늘 개강이라 긴장했나 봐. 내용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데 2차적 사회화 기간에 뭐가 있느냐? 일단 대표적인 게 학교가 있어. 2차적 사회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2차적 사회화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학교가 있어.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직장이나 회사가 있겠죠.
회사에서 우리 입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스펙 좋은 친구들을 신입사원으로 받아들이죠?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요. 영어도 좀 다른 영어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뭐 기한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가르쳐요. 그런 것들은 뭐야? 2차적 사회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작년에 시험 본 사람들, 내가 이렇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중매체. 선생님, 사회화 기간, 대중매체가 왜 사회화 기간이죠? 기간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회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사회학적으로, 기관이라는 것은 사회화가 발생되는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집단적 의미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뭐 할 수 있어? 사회화가 될 수 있지. 저러면 안 돼. 이런 것들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은 트렌드거든요. 작년에 이걸로 많이 낚았으면 올해 모의고사에서 어떡하겠어? 낚을 거라고. 대중매체가 사회화 기간이라고 생각 못 할 수 있다고 다들. 그런데 내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대중매체도 사회화 기관이고 기관이라는 것은 다 장수적 개념이 아니고 사회화가 일어나는 집단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잖아. 그러면 꼰대들이 몰래 대중매체라고 안 내. 뭐라고 내? 신문, TV,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내. 요즘 좀 바뀌어갖고 SNS 낼라나? 이렇게 낸단 말이야. 니네 조심해야 되는 게, 내 나이 때 사람들이 문제 내는 거 알지?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문제 내는 거 알지? 학생, 이름 뭐예요? 동주? 오, 야구선수? 멋진 야구선수. 원장님한테 김동주라고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두산 팬이시거든. 네. 자, 근데, 동주는 향후회라고 알아? 향후회가 뭐야? 미래? 아니야. 향후회. 몰라? 시험 문제 나와요. 어쩔 거야? 꼰대들이라 어쩔 수 없어. 나도 안 해본 향후회를 한대. 향후회는 고향의 친우들의 모임이거든? 고향의 친우. 친우는 친구와 같은 뜻이야.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 같은 사람들을 친우라고 얘기해. 그래. 그 모임이야. 고향 친구들의 모임. 딱 처음에 맞닥뜨렸어. 이럴 수밖에 없지. 꼰대들의 언어도 배워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대중매체 사회화 기간이다. 알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낼 거예요. 여기서 영어 유치원 다녀보신 분들 있죠? 있을 거야. 유치원. 1차적 사회화 기간일까요? 2차적 사회화 기간일까요? 1차적일까요? 2차적일까요? 영어는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그랬어. 2차적? 유치원 가서는 생활 양식도 배우는데 1차적? 이거야. 내가 강조하기 시작했던 게 이 사회문화 병에 걸린 두 친구가 있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선생님 유치원은요 1차적 사회화 기간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2차적 사회화 기간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걸 왜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안 나온다니까? 그래도 가르쳐 주세요. 야, 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답을 알려줄게. 답. 답이에요. 절대 못 냅니다. 1차적 사회화 기간과 2차적 사회화 기간을 구분할 때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도 안 내. 고등학교, 대학교 내. 그래서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 이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애매한 거는 낼 수가 없어.
제가 수능 세대거든요. 안 믿겨지겠지만 수능 세대예요. 수능 초창기겠죠. 근데 그때 평가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가원장의 임기가 2년이에요. 임기를 다 마친 평가원장님이 2분인가 1분밖에 없어요. 올해도 잘리셨어요. 왜 잘렸나요? 오류가 있어서 수능 오류 없었어요. 근데 왜 잘렸을까요? 영어 난이도를 못 맞췄대.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작년보다 재작년이 사회문화가 더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이 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 점수가 더 낮아.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제가 조금 알아요. 이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알아요. 근데 하는 말들이 있어. 나는 난이도를 적정하게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수능이래. 이건 코로나의 영향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도 잘리는데 이런 거 냈다가 어떻게 되겠어? 단정 지었다가 어떻게 되겠어? 바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물어봐도 좋아. 물어봐도 좋은데 안 나와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제가 안 나와 그러면 지우세요. 제가 여러분들 점수가 내 점수라고 그랬는데 내가 나오는데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네,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오래간만에 수업을 해서 적응을 안 돼서 어제 제가 대전에서 수업하고 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조금 적응하면 될 거예요. 자, 사회문화 병을 걸리지 말자. 이 얘기가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립 목적에 따라서 먼저 공식적 사회화 기간 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설립 목적이 사회화야. 설립 목적이 사회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립 목적이 사회화다.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우리 사회화하는 게 학교가 있지.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연수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연수원 같은 거. 그 다음에 훈련소 같은 게 있어요. 앞으로 뭐뭐 학교, 뭐뭐 연수원, 뭐뭐 훈련소. 이게 뭐 고등학교 아니고 대안학교라고 나오더라도 얘는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에요. 뒤에 이게 붙어 있으면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야. 빼고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가족 또래 집단 빼고 다 2차적 사회화 기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딱 선을 그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선을 그은 다음에 문제 풀지 않으면 나중에 개념 흔들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왜요?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요? 딱 사회문화는 이 틀에 맞춰서 이렇게 딱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뭐냐면 설립 목적이 사회화가 아니야. 아니야. 얘는 부수적 목적이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발생되는 거야. 대표적인 거 보자. 회사에 가서 회사가 사회화 시키려고 만들어놨어? 아, 들어오세요. 내가 여러분들 기술 가르쳐서 잘 내보낼게요. 이거 아니잖아. 이윤 추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회사랍니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 회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윤 추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거나 또는 사회생활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게 비공식적 사회학기관이야. 또 군대. 아, 나 이 말 되게 싫어해.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사람 된다고? 장난해? 나 군대 되게 싫어해. 야, 군대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얘들아. 야, 나 이등병 때 월급 얼마였는지 알아? 8,000원. 생명수당 한 달에 얼마인 줄 알아? 1,000원. 그래서 9,000원 받았어. 다니겠니? 우리나라 참, 안 갈 수 있으면 빼. 가더라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투철한 애국심 없으면 그러지 마. 나는 내 자식 같아서 그래. 내가 아기 낳을 때 군대가 없어지겠지라고 했는데 안 없어지고 있네. 어차피 이럴 거면 돈 이렇게 많이 줄 거면 더 줘갖고 모병제 했으면 좋겠어. 이 젊은 시기에 정말 꽃같은 청춘들을 나라를 위해서 바쳐야 된다는 건 물론 애국심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난 아니야. 나는 군대에 가서 양쪽 무릎에 연골을 잃었고 그 얘기도 있어. 제대하라고 그랬는데 제대하지 않아서 지읒된 얘기들도 있어. 썰은 무궁무진해요. 그래. 자, 군대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야. 근데 여기 가면 아까 얘기했잖아. 남자들의 사회생활을 배우게 돼. 복종 이런 것들을 배워. 별로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자. 가족.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족이야. 그런데 얘가 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안 되느냐? 가족의 사회학적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함으로써 사회를 유지 존속하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야. 주된 기능이라고. 설립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들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사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힘들죠? 좀 쉬었다 갈게요. 과자도 먹어요.